실제 매출익은 저희가 에서 뭐 정도 네.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장 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사무실을 잡았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근데 이분이 시작하시고 이제 순이익 1,000만 원 정도를 달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장님의 사무실이라 그런지 신축 건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서 노하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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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무실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들어온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정리가 네. 좀 덜 되긴 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신축이라 그런지 네. 되게 깔끔하고 맞아요. 첫 좋은데. 입주예요. 첫 입주예요? 네. 매출 높은 셀러의 사무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은 처음 보실 텐데 네. 구매대행 하신 지 얼마 되시고 이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일본이랑 중국 구매대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시작한 건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고, 원래 부업으로 하다가 전업으로 시작을 해서 사무실까지 구하게 된 구매대행 셀러입니다. 네. 그럼 전업으로 하셔서 이렇게 사무실 잡으셨는데 사무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세요? 지금 저희가 사실 제가 동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남은 분이랑 이번에 또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을 새로 채용을 해가지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구매 대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베란다 쪽에는 저희가 이제 사입할 상품들을 좀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무 공간도 있고 창고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베란다가 따로 빠져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사입해오는 상품들을 뭐 물류창고에도 있지만 여기에 좀 적재를 해두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보셔도 됩니다. 이 상품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3D 펜인데 저희가 이 패키지도 다 제작을 했어요. 이제 이걸로 어린이들이 그 필라멘트를 넣어서 이렇게 3D 제작물들을 만드는 그런 장난감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런 이제 포켓몬 같은 거 요즘 유행이니까 만들어서 키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샘플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재주가 많이 필요한가 보네요. 그렇죠. 손재주가 아무래도 조금 필요한 거라서 저희가 도안이랑 이런 것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입을 하신 건데 네. 제조나 캐시 인증 이런 것들은 다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뭐 중국 구매 대행 하다 보면은 이제 알리왕왕이나 이런 걸로 이제 판매자랑 소통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씩 생겨가지고 알리왕왕 통해서 제조사 컨택하고, 뭐 캐시 인증은 저희가 이제 교육도 받고 해서 대행해주는 업체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사실 대시보드처럼 쓰는 공간인데, 저쪽 공간에서 주로 회의를 하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도식화를 해야 된다거나 좀 가시적으로 뭔가 보아야 될 게 있을 때 주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이거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주셔도 돼요? 하나 정도만? 네. 저희가 이제 사무실 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구매대행 사업자도 하나 더 늘리고 매출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인력 계획이라든지 업로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계획들을 좀 정리해 놓은 표고요. 하루에 소싱을 얼마나 하고 업로딩 얼마나 하고 앞으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좀 만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게 이제 하루 일과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구매대행이라는 게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체크리스트나 루틴을 좀 정해놓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촬영하려고 이제 옆에 있는데 구매대행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모델인 줄 알았어요. 키도 크시고 스타일이. 그러면 구매대행을 어떻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회사 다닐 때 가장 제가 느꼈던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언제까지나 제가 남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뭔가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연봉으로 벌 수 있는 돈의 가치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도 정해진 그 인상률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강했고, 그래서 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서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구매대행을 알게 돼서 좋은 유튜버님들이 계시니까 네, 그거 통해서 이제 구매대행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업되신 지는 5개월 되셨고 네. 이제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죠? 처음 시작한 거는 작년 9월 정도에 시작을 한 건데 1년 딱 되신 거네요. 네.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지만 사실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되게 어렵고, 제가 광고 회사를 또 다녔다 보니까 야근도 많고 심지어 뭐 전날 출근해서 다음날 퇴근하는 날도 있다 보니까 이 마켓을 전혀 신경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좀 지지부진하게 몇 개월간 해오다가 네. 이제 5월부터는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본격적으로 하신 네. 거죠. 1년 정도 하셨는데 초반
6개월 정도는 지지부진하게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는 어떻게 매출이 나왔어요? 첫 달 같은 경우 매출이 한 200만 원? 그때도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건 또 아니었어요. 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노동력이 더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더 좀 힘든 상황이 왔고, 그리고 매출이 생겼는데 이걸 관리를 못하니까 매출이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네. 제일 많이 찍었을 때 월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매출을 찍었었는데 네.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다시 200만 원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중국 구매대행이랑 일본 구매대행을 합쳐서 매출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국 구매대행은 2,500에서 3,500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충 그 이익률은 한 얼마나 되나요? 매출이익은 한 20%에서 25%? 요즘에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 정도 선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사업군 합치면 실제 얼마나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매출이익은 저희가 1,000만 원에서 뭐 1,5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댓글들을 보면 이렇게 매출 많이 나오는 분들은 상위 1%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댓글을 봤어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좀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사장님이 처음부터 돌아간다면 지금도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거를 좀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전에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네. 대신에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 노동력이 그렇죠.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노동력만큼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은 어려웠던 부분이, 처음에 매출이 좀 잘 안 나올 때 그걸 버텨내는 기간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8월 달에 새로 사업자를 내서 저번 달 2달 차에 매출이 거의 8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자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제일 뭐 집중했던 거는 이제 객단가가 조금 높은 상품군들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노동력도 많이 투입을 해서 제품 업로딩 하는 건수 자체도 되게 많이 가져갔었던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여가지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객단가를 좀 높이고 그리고 좀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신다면은 충분히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저도 또 궁금한 게, 그럼 사업자를 3개까지 내는 이유는 어떤 거죠? 구매대행이 가진 이 비즈니스 자체의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이 매출을 빨리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네. 사실 제가 광고 회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네네. 광고를 많이 돌리고 막 비용을 태워서 하나의 제품을 막 몇백 개씩 팔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네. 저희는 최대한 많은 상품을 여러 개의 사업자에 스프레드해서 많은 상품을 노출시켜서 판매를 하자라는 게 더 빨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지금 3개고 하나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럼 4개까지 중국을 늘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약간 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낚싯대는 사실 상품인데 낚시배를 2개, 3개, 4개 띄워서 더 많은 수확량을 이렇게 땡긴다는 거죠. 그쵸. 저희 장황 성명은 너무 잘 정리해 주셨네요. 아, 아니요. 딱 바로 그런 이미지가 네. 떠올라서. 네. 그럼 한 개 사업자당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신규 사업자는 저번 달 기준으로 800만 원 정도 나와서 네. 그 나머지 2개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이 뭐 1000만 원 전후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러면 아까 이제 객단가 높이는 소싱법이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조금 더 시행착오 없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런 소싱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 저희도 아직 소싱의 방법론을 계속 체계화해가고 로직화를 시키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일반 소비재만 치중하지 않고 그리고 구매 대행으로 사람들이 왜 구매를 해야 되는가를 네. 좀 고민을 하면서 소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주변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저희가 구매 대행에 올리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난다면은 굳이 구매 대행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런 포인트들을 잘 고민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좋은 소싱을 하시지 않을까. 한번 상품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최근에 팔았던 거라든지. 최근에 팔았던 네. 거는 이게 팔리네 네. 싶었던 상품이었는데 그래서 요거가 진짜 좀 이게 팔리네 싶었던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 뭐예요 이게? 산수경석이라고 하는 건데 기생충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 네. 기생충 영화에 이제 그 돌 나오잖아요. 네네. 그 돌을 보고 소싱한 건 아니지만 네네. 소싱을 했는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이 팔리더라고요. 이게 보자마자 든 생각이
저런 거는 뭐 쿠팡에서 구매하기도 힘들 것 같고 네. 저는 사는 곳이 좀 촌동네거든요. 그 돌 제작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음. 그럼 거기서 돌을 깎아서 해주는데 저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가격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저런 상품 파니까 또 신기하네요. 다른 것도 하나 혹시 있어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제품인데 건축물이나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 중에 하나예요. 네. 학교나 이런데 차양막 같은 데 올리는 그런 소재인데 햇빛을 막아주고 뭐 이런 네, 건가요? 햇빛이나 비 같은 거를 좀 막아주고 뭐 가벽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런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 사무실 인테리어도 이걸로 했습니다. 이거 혹시 직구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저희가 시기가 급해서 직구는 못하고 맞아요. 국내에서 구입했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한다면 저런 것들 위주로 타겟을 해서 이제 상품을 소싱을 할 거라는 네, 거죠. 맞아요. 이제 중국 구매 대행도 이렇게 이제 3천 매출 나오고 있지만 일본도 해보셨다 했잖아요. 네, 일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나요? 일본 구매 대행은 중국 구매 대행이랑 사실 같은 구매 대행이긴 한데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게 일본은 되게 브랜드 제품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소비재를 좀 많이 취급하는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구매 대행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잘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되게 좀 양면성을 가진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상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분석한 작업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저희는 어쨌든 구매 대행의 성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 로직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상품을 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하시고 중국도 하시고 사입으로 또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한정적이니 일본은 다음에 얘기하고 사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원래 처음부터 사입을 할 계획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사입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구매 대행이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저는 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큰 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타율을 높이려면은 전반적인 온라인 유통에 대한 경험도 많이 필요할 거고 상품을 보는 눈도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실 구매 대행을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입을 아직은 많은 수량을 사입하고 있진 않지만 조금씩 좀 시도해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했던 게 사입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됐나요?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제품이 팔리는지를 계속 좀 분석을 하기도 하고 네. 상품을 보는 눈이 구매 대행을 하면서 계속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중국의 제조사들이 워낙 많은데 그 네. 제조사들을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는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가까운 나라이지만 굉장히 문화가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상품을 이제 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 제조 공장 컨택은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조공장 컨택은 그냥 진짜 알리와망을 통해서 했는데 제품을 찾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 상품을 정하는 데까지. 네. 네네. 뭐 1688이나 타오바오나 그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공장들이 있어서 제조 공장들을 직접 찾아서 컨택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단가나 이런 뭐 최소 주문 수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컨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저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도 여러 상품을 검토해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는 이제 전파 인증 이런 것도 받으셔야 되고 네. 또 어린이 제품 이런 거 뭐 안정성 테스트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데 사입을 하기에는 소량 사입을 하잖아요. 근데 저런 절차 있는 상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증이 필요한 상품들이 후발주들이 따라오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도 상품을 들여오려면 또 인증을 받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까다로운 절차가 오히려 남들이 진입 못하는 걸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진입장벽이 조금 있어야 저희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저 상품으로 얼마 정도 벌 계획 하시고 계세요? 뭐 집까지 사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뭐 아직은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저희가 사입한 수량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다 판매를 하고 추가 주문을 또 고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 한 개 더 사입한 게 이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실링왁스라는 제품인데 보통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나 편지지 마감할 때 쓰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왁스를 녹여서 요거를 도장을 위해서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편지가 예쁘게 완성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예전에 뭐 상품권 받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저걸 편지지에 마감을 딱 저렇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네, 이제 연말이고 뭐 선물도 많이 할 시즌이 오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런 상품을 사입하는데 한 얼마나 들어갔나요? 보통 이게 상품 최소 주문 수량이나 뭐 인증이 몇 개 들어가냐 인증 비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긴 할 텐데 뭐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상품군에 따라서 네.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상품 하나당 2,000에서 5,000 정도 사입을 해서 이제 열심히 팔아야 되겠네요. 네. 저런 것들은 한번 많이 팔리고 이제 뭐 상단 노출에 고정 박히면 몇십억씩 벌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은 브랜드가 잘 알려지고 네. 한번 판매가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그 시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매출에 한계가 없다고 봐야죠. 맞죠. 그러면 나중에 잘 되면 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세요. 열심히 팔아서 재주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멘탈과 애티튜드인 것 같은데 네.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정량적인 기준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그 기준치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그 멘탈이 있으시다면은 누구든 저희보다도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셀러이기도 하고 갈 길이 정말 멀고 매출이 뭐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했으니까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저도 촬영하는 동안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궁금한 거 전달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